네, 안녕하세요. ITQ 인터넷 과목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2025년 7월 12일 시험부터 ITQ 인터넷 과목의 신규 문제가 새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이죠. ITQ의 인터넷 과목에 신규 문제가 7월 12일 정기시험부터 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가로, 세로 형태의 정보 검색, 그냥 우리말이나 사자성어나 역사 영어를 검색을 했었던 문제가 지능형 정보 검색 문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 엔진은 물론이고 생성형 인공지능, AI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검색하고 활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시험 때는 챗 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정보를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어를 검색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인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검증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동일하고요. 문제 6번, 7번, 8번 총 90점의 문제만 AI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문제가 변경이 된 거죠. 제가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요. 나머지 문제는 기존에 연습하시던 대로 그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챗 GPT를 이용을 할 거고요. 거기 검색창에다가 바로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질문하면 됩니다. 지능형 정보 검색 각 3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 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검색 도구를 활용해서 정답을 찾은 후 답안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볼 거고요. 창을 좀 2개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챗 GPT에 접속을 해볼게요. 요즘에는 워낙 챗 GPT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검색창에다가 첫 번째 스펠링인 C만 입력을 하더라도 바로 챗 GPT가 검색 결과에 나옵니다. 클릭하고요. 챗 GPT 클릭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안 하셔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죠. 질문이 3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챗 GPT한테 최대한 많은 지문을 입력을 해줘야 결과도 정확하게 나오겠죠. 육식을 좋아하지 않고 참나무 수액을 좋아하며, 저는 그냥 서술형으로 쭉 설명을 써볼게요. 알에서 태어나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고 수사슴처럼 좌우로 뻗은 2개의 멋진 뿔을 갖고 있다. 몸은 넓적하고 단단하며 암컷 4개는 뿔이 없다. 수명은 1에서 2년. EN 최대한 많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EN은 20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으나 간혹 EN은 18부터 EN은 24까지 추정되는 변이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학계에서는 나의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TAX 번호를 122740로 분류했다. 엔터키 한번 쳐볼까요? 제가 최대한 문장의 내용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 해당하는 곤충은 사슴벌레입니다 라고 정답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키워드가 되는
탁소노미 번호나 뭐 아니면 염색체 번호 같은 거 이런 것만 입력하셨으면 말 그대로 그 학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결과로도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최대한 많은 문장을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의 정답은 사슴벌레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7번이요. 바로 또 챗 GPT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인 철수는 어느 날 AI와 AI를 경쟁시키면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 자료를 찾아봤으나 다음과 같이 영어로 된 자료만 찾을 수 있었대요. 외국어 통합 검색 문제네요. 그래서 철수는 AI 도움을 받아 자료를 읽던 도중에 이 방법이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본 사람의 얼굴을 동영상에 합성하는 어떤 기술의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이 영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저는 문제를 딱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동영상에 합성한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챗 GPT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된 사람의 얼굴을 동영상에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라고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AI는 질문을 할 때마다 답안의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챗 GPT한테 저랑 똑같은 프롬프트로 질문을 하신다고 해도 결과가 약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7번도 딥페이크 정답을 유출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생성형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에서 틀린 설명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적으시오. 안티키테라 기계에 관해 설명해줘 라고 했는데 저는 요거를 그냥 쭉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 지문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요. 안티키테라 기계는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 난파선에서 발견된 강철제 유물로 처음에는 정체를 알기 어려웠으나 X선 조사 결과 내부에 32개의 톱니바퀴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 장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 기계의 정확한 용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거나 올림픽 주기인 4년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난파선에서는 이 기계 장치와 함께 다양한 고대 유물이 인양되었다. 그리고 저는 챗 GPT한테 조금 더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키테라 기계에 대한 설명인데 내용 중에 할루시네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챗 GPT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은 전반적으로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나 부정확하거나 가장된 표현, 할루시네이션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티키테라 기계는 강철이 아닌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그 1번에 해당하는 강철제 유물이 아니라 청동으로 구성된 유물 1번이 틀린 설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 GPT 생성형 AI로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하듯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챗 GPT를 많이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긴 한데요. 제가 질문을 했던 프롬프트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요. 첫 번째 그 문제 6번에 해당했던
이 정보 검색, 일반적인 정보 검색 문제는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을 그냥 그대로 쭉 서술형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문장 그대로 다 똑같이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처럼 그냥 좀 입력하기 편하게 쭉 설명하듯이 풀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문장을 최대한 많이 입력을 하시는 것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빈칸에 적절한 기술 명칭 찾아보는 문제도요. 저는 위에 그 위키백과의 주소는 따로 입력하지 않았고요. 이 문장에 해당하는 제일 하단에 내용만 간단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딥페이크라는 기술이라고 결과가 나왔죠. 물론 확산세, 최근 대응 동향, 요약까지 너무 자세하게 AI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 보실 때나 공부하실 때 챗GPT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에 해당하는 이 틀린 설명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설명을 저는 그대로 쭉 썼습니다. 거의 똑같이 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추가를 한 거죠. 이 내용은 안티키테라 기계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내용 중에 할루시네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직접 챗GPT한테 질문을 했더니 얘가 부정확하게 할루시네이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 문제들이고요. 문제 6번, 7번, 8번 챗 GPT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나머지 문제들도요. 검색하기 힘드시면 이제는 챗 GPT, AI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결과만 정확하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푸실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지 받으시면요. 상단 부분에 수험번호와 성명은 직접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다 푸시고요. 푸시면서 저장을 하시는 파일은요. 제가 앞서서 답안 전송 프로그램 안내해드린 영상에서 한번 언급은 해드렸는데 그 영상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 PC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가 내 PC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문서 폴더에 ITQ 폴더가 이미 생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ITQ 폴더 여시고요. 답안 파일 인터넷 파일 있으실 겁니다. 한글 HWPX 파일이고요.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이제 답안 파일이 열리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시험지에다가도 펜으로 직접 그 수험 번호와 이름을 기재해 주셔야 되지만 답안 파일에도 수험 번호와 이름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에는 디스켓 버튼 옆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버튼 클릭하셔 가지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을요. 수험번호, 각자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빼기 그리고 본인 이름 빼기 인터넷 하고요. 확장자는 그대로 HWPX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저장했던 파일이 있어서 이름이 뜨고 있는데요. 이 형태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시험지에 수험자 유의사항에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외우실 필요가 없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셔도 되고 헷갈리시거나 답안 전송이 안 되면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좀 질문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면서 정답을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6번, 7번, 8번 정답이 나왔죠? 첫 번째 거는 사슴벌레였고 그 다음 거는 딥페이크였고 세 번째는 1번이 강철이 아니고 청동으로 문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죠. 여러분들께서는 AI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좀 여러 번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을 질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그 영어로도 써야 하나요? 간혹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냥 정답만 입력을 하신다면 한글, 영어 다 쓰셔도 아니면은 한 가지만 쓰셔도 문제의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요번에 그 지능형 검색이라고 하죠. 생성형 AI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신규 유형 3가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부터 ITQ 인터넷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